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요새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뭐 이런 법들이 추진될 거다. 공약에 뭐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올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죠. 제가 누누이 말해왔지만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뭔가 바뀔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일단 대통령이 바뀐 다음에 사람도 뽑아야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것들은 법을 바꿔야 돼요. 저희가 착시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 거 저도 인정하는 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5년 동안에 여당이 180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추진했다 하면 다 통과가 됐죠.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 기준에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통과가 뻥뻥 됐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안 돼요. 어디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느냐? 오세훈 서울시장을 보면은 지금 뭔가 원래 그분이 추진력이 대단히 있는 분이거든요. 예전에 서울시장 할 때도 그렇고. 근데 잘 안 되죠. 서울시 의회와의 마찰도 있고 그리고 여당과의 마찰도 있어요. 그리고 뭐만 할라 그러면 오늘의 포인트죠. 이렇게 나옵니다. 뭐만 좀 해서 서울에 주택을 공급하려 그러면 집값 자극, 재개발, 재건축발, 투기 우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문 기사를 읽어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은 별 느낌이 없는데 정신을 차리고 읽으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장을 정상화시키려고 한다. 그런데 집값이 자극될까봐 우려가 된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신문 기사를 쓰시는 분들은 그냥 기사를 편안하게 쓰신 거 알겠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장을 정상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집값을 자극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시장은 5년 동안 완전히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뭔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방향을 잡고 가려고 했을 때 시장에 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5년 동안 우리가 뭐가 세뇌가 됐냐.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요. 집값 자극, 그러니까 집값 자극이나 아니면 상승 이거를 히스테리적으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근데 역사적으로 집값은 계속 올라왔거든요. 가격은 계속 올라왔어요. 왜냐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시장 장바구니 가격이 올라가고 원자재가 올라가고 여러 번 인건비도 올라가고 세금도 올라가는데 집값이 그냥 그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온 국민이 계속해서 안 좋은 여론을 가지게 된다면 아무도 나서서 시장을 정상화시키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 얘기를 듣고 나면 이 생각이 들잖아요. 아, 그러면 너는 뭐 이 시장을 정상화시킨다는 명목 하에 이 가격을 올리는 건 된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난 5년 동안에는 뭔가가 올리는 느낌이 강력하게 있었죠. 그러니까 저도 그건 인정을 해요.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됐었지만 돌이켜 보면은 시장이 망가지면서 집값이 내려간 게 아니라 이제 올라갔잖아요. 가격이. 그러면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은 그 모든 행동들이 시장에 자극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봤을 때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것들을 원래대로 회복할 때 시장에 자극이 없을까요? 그게 올라가는 거든 내려가든 거든요. 당연히 자극이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미 그것만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집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를 되게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 모두가 일단 먼저 시장을 정상화시키고 나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장 정상화가 먼저냐, 가격의 변동이 먼저냐를 따졌을 때 저는 정상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난 시간 동안, 지금까지 시간 동안, 그리고 지금부터 한동안 집 가격이 올라가 봤자 여러분, 주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비과세를 받는 분들은 주인이 가져가죠. 하지만 국가에서 세금으로 엄청나게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집 가격이 올라가는 게 개인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국가가 상당히 많이 가져가요. 그리고 그게 더 심해질 수도 있었죠. 그런데 어쨌건 간에 집 가격이 올라갔다고 집 주인이 무조건 다 가져가는 구조가 지금 아니에요. 그죠? 일단 요거는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있을 때 이 차익 구간을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다 뺏기는 게 아니라 국가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가버린단 말이에요. 요런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장이 만약에 정상 기능으로 되돌아오면은 가격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매도인이 상당 부분을 더 가져가요. 그러니까 가격이
임의적으로 뭔가 임의적으로 가격을 올리니까 가격은 올라갔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국가의 몫이 늘어난 거예요. 국가의 몫이. 가격이 이만큼 올라갔으면 요만큼은 집주인 거고 요만큼은 국가의 것인 거죠. 근데 가격을 만약에 시장을 정상화시키면 시장의 상승폭이 남아있더라도 국가의 거품을 빠뜨리는 과정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 종부세나 양도세나 취득세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부 다 국가가 가져가는 몫을 빼놓는 거거든요. 근데 그 혜택이 사실은 매도인들한테 간다기보다는 매수인한테 가는 거거든요. 가격이 내려갈 테니까요. 왜냐면 양도세만 풀려도 서로 경쟁을 해서 물건을 서로 팔겠다고 싸울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경쟁이 붙어서 가격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매수인이 더 싼 가격에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 안에서 집값이 자극을 받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죠. 근데 그때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오버리액션을 하면은 그런 것들을 실행해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오세훈 서울시장님도 제가 기대했던 거랑 약간 차이점은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전 이해가 되는 게 집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정말 인기가 빠지고 집 가격을 때려잡는다, 투기꾼들을 때려잡는다라고 하면 응원을 해주는 시간이 벌써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정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쪽 방향으로 자기의 행동 패턴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아쉽긴 하죠. 그게 아쉽긴 한데 지금 5년이 지났잖아요. 5년이 지났으면 우리도 뭔가 배운 바가 있고 뭔가 다르게 행동을 해야 정치하시는 분들도 다르게 행동을 해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 참여자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시장 정상화가 먼저인지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집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맞는지 이게 중요한데 지금부터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일단 여당은 그대로 180석이지만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뭔가 한 방향으로 간다기보다 좀 맞서는 구도잖아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대통령 그리고 아마 지금 야당이 105석 정도 갖고 있고 여당이 한 180석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서로 경쟁 구도가 될수록 시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경쟁 구도가 아니면 시민들의 눈치를 많이 보지 않아요. 지지자들의 눈치만 보죠.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리액션을 할지에 따라서 굉장히 이 방향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가격이 조금만 올라갔는데 막 사람들이 난리를 친다. 그러면 시장 정상화가 느려지겠죠. 누군가 들으면 제가 무조건 가격 올려라, 시장 정상화 이꼴 가격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겠죠. 근데 이거부터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이거부터. 시장이 지금 망가져 있다는 거. 시장이 지금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거를 먼저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하면 저 모든 게 편할 것 같은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지 않고 시장이 지금 무조건 폭등했으니까 이걸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뭔가 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을 안 좋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양도세를 갑자기 면제를 시켜줘 버려요.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이렇게 했어요.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를 해주면 국가는 가져가는 몫이 확 줄죠. 그죠? 국가가 가져가는 몫이 확 줄면서 매도인들이 이득을 보잖아요. 그럼 매도인들이 이득을 본 것처럼 보이지만 매도인들끼리 막 싸워요. 서로 팔겠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가격이 내려갔을 때 혜택을 누가 봐요? 매수인이 보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이래요. 거꾸로 볼까요? 양도세를 올려요. 양도세를 올리면 국가가 세금을 더 많이 가져가죠. 양도세를 올렸으니까. 그러면 매도인이 피해를 입을 것 같은데 맞죠? 매도인이 제일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은데 매도인은 양도세가 올라가니까 팔기가 싫어져서 안 팔아요. 그러니까 매도인의 손해는 못 파는 거예요. 아니면 잘 안 팔게 되니까 얘네끼리 경쟁이 줄죠. 물건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럼 매수인은 없는 물건 중에 사야 되니까 비싸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양도세를 올리면 국가가 혜택을 보고 매도인들은 피해를 보는데 그 피해가 뭐예요? 못 파는 거고 매수인들은 피해를 보는데 뭐예요? 비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억지가 아니라 5년 동안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보면 양도세를 없애면 국가가 손해를 보고 매도인이 이득을 보는데 매수인도 이익을 보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시장 정상화로 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가격이 좀 오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거꾸로 내릴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시장도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은 여태까지 5년 동안 정치적으로 부동산이 많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치적으로 어떻게 다루냐가 상당히 속도에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걸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라는 게 진짜 시장의 어떤 정상 작동, 내가 열심히 해서 시장에서 살아남아 보겠다, 난 시장이 정상이었으면 좋겠다와, 난 그건 모르겠고 무조건 가격이 내려갔으면 좋겠다, 무슨 시장이 정상이든 아니든 난 상관없다, 가격 올라가면 나 무조건 싫다, 어느 쪽이 맞을지 지금부터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당연히 시장 정상화가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